여러분 안녕하세요. 5시간 투자에서 수능 한국사 1등급 맞게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일제강점기, 그 중에서도 1920년대입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2020년도 기출문제네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군은 우리 군 병력이 막강한 것을 알지 못하고 봉오동 골짜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이에 사령부장 홍범도가 공격명령의 신호총성을 울리었다. 게임 끝났죠. 봉오동 나왔고 홍범도 나왔고 문제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따라서 이 탐구 주제 봉오동 전투 관련된 거 또는 적어도 해외 우리 무장 독립군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요. 보기 한번 볼까요? 1번 국외 무장 독립군의 활동. 1번 정답 바로 나왔네요. 1번 정답. 2번 병자호란과 북벌론의 대두. 이거 조선시대 그 중에서도 그렇죠. 17세기 내용이네요. 17세기. 3번 몽골의 침략과 삼별초의 항쟁. 이건 고려 때 얘기네. 고려 그 중에서도 13세기 내용이고. 4번 거란의 침입과 강동 육지의 획득. 야, 이건 더 올라가네. 고려 초 세기로는 10세기 때 내용이고. 5번 나당 전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야, 이건 1000년도 더 전이네. 여러분, 이거는 언제? 그렇죠. 신라가 삼국통일하던 시기 7세기 얘기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 1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그렇죠. 이 문제는 봉오동 전투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포함해서 1920년대 해외 무장 독립군의 활동 정리해 보겠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외에서 무장 독립군이 다수 구성되는데 그들 중 하나인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두만강 유역 국경지대에서 소규모 전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일본군은 월강 주역대를 구성하여 독립군 근거지인 봉오동으로 공격해온다. 이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회군이 연합하여 1920년 6월 일본군의 대승을 거두는데 그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 이 봉오동 전투에서 큰 타격을 입은 일본은 보복전을 준비하는데 우선 훈춘 사건을 조작해 중국 지역으로 군대를 파병할 명분을 쌓은 후 사단급 토벌군을 구성하여 독립군 소탕작전을 벌인다. 이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다수의 독립군 집단이 일련의 퇴각작전을 수행하며 백두산 인근 화룡현 지역으로 집결한다. 그리고 1920년 10월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주축으로 한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가 백운평, 천수평, 완루구, 어랑촌 등에서 벌어진 6일간의 전투에서 일본군의 큰 승리를 거두며 우리 독립전쟁 사상 가장 큰 전과를 거두는데 이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 이 청산리 대첩에서 큰 패배를 당한 일본군은 그 보복전으로 간도 지역의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무참히 학살하는데 이것이 간도참변. 간도참변 때문에 독립군의 큰 후원 세력이었던 간도 지역 우리 동포들이 큰 피해를 입자 독립군 부대들은 간도를 떠나 우선 북만주 소만 국경지역 밀산부에 집결하여 대한독립군단을 구성한 후 소련 지역 자유시로 이동한다. 하지만 1921년 7월 소련 적색군의 배신과 독립군 내부의 지휘권 다툼으로 인해 일단의 독립군이 사살당하고 대부분의 독립군 부대들이 무장 해제를 당하는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된다. 이후 독립군은 개별적으로 다시 간도 지역으로 복귀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를 수립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2017년도 기출문제네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20년 10월 대규모 일본군이 북로군 정서의 근거지로 쳐들어왔다. 독립군은 백운평의 숲에 매복했다가 일본군이 들어오자 맹렬히 사격을 가했다. 여러분, 북로군 정서 나왔고 백운평 나왔고 아이고 1920년 10월의 시기까지 이 문제 지문에서 언급하는 역사적 사건은 그렇죠. 청산리 대첩. 이거 관련돼야 되겠네요. 주제는 탐구 주제는. 보기 볼까요? 1번
독립의군부의 활동. 독립의군부, 여러분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 하지만 해외 무장독립투쟁과는 상관이 없고. 2번 청산리 대첩의 경과. 2번이 정답이네요. 2번 정답. 3번 조선의용대의 활약. 조선의용대는 1938년도에 수립된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1930년대 얘기고. 4번 영릉가 전투의 전과. 이것도 1930년대 초 우리 한중 연합작전의 일환. 그 중에서도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 4번도 우리 1920년대 청산리 전투는 상관이 없고. 5번 한인애국단의 활약. 한인애국단 1931년 김구가 중심이 돼서 수립한 단체로서 그렇죠.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 2번 문제도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독립군 부대의 활동, 그 중에서도 청산리 대첩에 대해 묻고 있네요. 정리된 사람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은 1번 문제 핵심 요점 다시 한번 복습.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017년도 기출문제네요. 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명서. 우리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했다. 가는 민족대표 33인이 전민족을 대표해 독립을 선언한 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게임 끝났죠. 국민대표회의 나왔고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을 선언한 운동 3.1운동이네. 이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소집했다. 가는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따라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신민에 관련 내용이고. 2번 대한자강회를 조직하였다. 대한자강회 1907년 고종 강제 퇴위에 반대하다가 일제히에 강제로 해산된 단체. 3번 정오의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건 1926년 발표된 사회주의 세력의 선언문인데 이게 1927년 신간의 설립에 큰 계기가 되었다.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4번 분화로도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건 1930년대 초 동아일보에서 일종의 문맹 퇴치 운동으로 추진했던 거.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상관없고. 5번 대일 선전포고문을 발표하였다. 5번이 정답이네요. 여러분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의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한다.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 3번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내용 정리합니다.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1년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제에 발각되면서 조직 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재정적으로도 위기를 맞이한다. 거기에다 임시정부 내부에서는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놓고 외교 독립론과 무장투쟁론이 크게 대립하면서 혼란을 겪는데 이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독단적인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더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된다. 이 회의에서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자는 신채호 중심의 창조파, 임시정부를 유지하면서 개편하자는 안창호 중심의 개조파, 그리고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김구 중심의 현상유지파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지고 결국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가 결렬되어 많은 애국지사들이 임시정부를 떠나버려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는 큰 위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을 선출하면서 조직을 추스린 후 1925년 2차 개헌을 통해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조직을 바꾸고 연이어 1927년 3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 체제로 다시 한번 조직을 변경한 후
김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간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2017년도 기출문제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총독부는 현재 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증산량보다 일본으로 나간 양이 더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조합비와 비료대금이 너무 많아 농가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워드 나왔네요. 증산량보다 일본으로 나간 양이 더 많다. 수리조합비, 비료대금, 아하, 이런 것들로 유추해 볼 때 가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1번 회사령, 회사령은 1910년대 일본 조선 총독이 회사 설립을 허가하는 내용. 이거 증산량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2번 미국 공출. 야, 2번 지문 요게 좀 까다로웠는데요. 여러분 공출 강제로 수탈해 나간 건 내용이 비슷하지만 뭐 증산량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공출이네요. 또 수리조합비 이거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3번 국민징용령 이거는 1939년에 제정된 것. 따라서 뭐 수리조합비, 비료대금, 증산량 이런 것과 상관없고. 4번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우리 조선인이 만든 물건을 쓰자라는 운동이라 이 내용과도 상관이 없고. 5번 산미증식계획 5번이 정답이네요. 산미증식계획 증산량보다 생산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계획된 대로 쌀을 수탈해 가서 우리의 농촌이 훨씬 더 피폐해졌다. 5번 정답. 자,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산미증식계획이네요. 자, 그럼 산미증식계획을 포함하여 1920년대 일제의 소위 문화통치기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통치 방법을 바꾼다. 일제는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고 회사령을 철폐하고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꾸고 언론의 자유도 일부 허용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때 설립된다. 또 1922년 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보통학교 연한도 늘리고 조선어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이런 문화통치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기만적인 정책 변화에 불과했는데 일제는 이 시기인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 세력과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였고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산미증식계획을 집행하였는데 이 계획된 증산량보다 실제 생산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대량의 쌀을 수탈해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식량 사정이 열악해진 조선인들에게는 값싼 만주의 잡곡을 수입해 공급한다. 또한 쌀 생산에 소요된 수리조합비, 비료비 등을 조선의 소작농들에게 전가하여 우리 농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2018년도 기출문제네요. 가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옳은 것은 이 건물은 옛 이곡 수리조합 사무소로 일제에 의한 수탈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는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경지 정리와 개간, 벼품종 개량, 대규모 수리조합 창설 등을 추진하는 가를 실시하였다. 여러분 키워드 보면 그렇죠. 품종 개량, 그 다음에 수리조합 이런 거, 수탈 이런 내용들 나오네요. 결국 가정책은 그렇죠. 산미증식계획. 따라서 산미증식계획 결과 찾아봐라. 1번 메가타이즈도로 화폐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 이거는 1905년도 얘기고요. 2번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규정한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1910년 얘기고. 3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독점 판매권이 폐지되었다. 이거는 1789년 정조 때 신해통공 얘기고요. 4번 한국인의 식량 사정 악화로 다량의 만주산 잡곡이 수입되었다. 이게 정답이네요. 4번 정답. 5번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함경도 등지에서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이건 1880년대 후반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 5번 문제도 4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산미증식계획에 대해 묻고 있네요. 정리되신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은 4번 문제 핵심 요점 다시 한번 복습.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